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주택관리사법 시험 민법을 담당하게 되는 조민기라고 합니다. 조민기. 이름을 쓰십니까? 굳이 뭐. 우리 종로 방문각에서 주택관리사 강의를 여기서 이제 다 찍거든요. 찍는데, 아시다시피 방문각 주택관리사 책이 있죠. 5권 있는데 우리 강사들이 전부 그 책 저자들입니다. 민법책은 제가 다 쓴 거죠. 1페이지부터 끝에까지 다 썼고, 벌써 그거 개정도 벌써 3, 4년 계속 제가 했고, 그 책의 잘못된 점도 다 제 잘못이고, 잘된 점도 제 덕이고, 그렇죠. 방문각 책이 그게 제 장점이죠. 저자들이 다 쓰고 그걸로 강의하기 때문에 책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그 다음에 시험을 여러 번 쭉 치러 왔기 때문에 시험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도 100%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10회 이후로는 우리 시험이 문제가 좀 뭐냐면, 올해가 13회죠. 10회 이전까지는 우리 관리사 시험이 쉬웠어요. 4년 전까지만 해도. 근데 10회 때 엄청 어려워졌어. 10회 합격률이 그때 1%가 안 됐었죠. 올해 17%나 내는데 1% 좀 넘었던 것 같아. 굉장히 적었어. 막 복수 정도 마련해 줬는데도 난리가 났었죠. 11회에 좀 쉬워질 줄 알았더니 11회도 어렵더라고. 12회도 그렇고 13회도. 그래서 시험 문제 자체가 10회 이전하고 10회 이후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10회 이후부터는 교재가 굉장히 좀 두꺼워지고, 아직 여러분들 교재를 못 받겠지만 나중에 보시면 답답할 겁니다. 회계쪽도 이만하고, 실무 선생님이 제일 얇아. 실무가 제일 얇고, 법규도 이만하고, 민법도 제 욕심 같아서는 한 850페이지 쓰고 싶은데, 출판사에서 그러면 아무도 공부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올해 한 750페이지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양이 많습니다. 근데 학원을 다니면요, 학원 선생님들이 다 알아서 해줘요. 이거 보지 마라, 저거 보지 마라, 다 줄여주고 합격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동강, 어쩔 수 없이 동강을 들으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여건이 되시면 좀 힘들더라도 서울 사시는 분들은 학원으로 나오는 게 좋아요. 학원 나와서 공부하면은 일단 공부를 하든지 안 하든지 3시간 앉아있게 되잖아요. 그렇게만 해도 합격합니다. 그렇게만 해도. 전체 합격률은 17%인데, 올해 17% 되거든요. 2차 2,690 몇 명인 그 정도 되는데, 보통 우리가 15% 이상 합격률을 내려고 그래요. 근데 작년에는 합격률이 20% 넘었었죠. 올해 문제가 좀 어려웠잖아요. 특히 법규 문제가 많이 어려워가지고, 어제 법규 선생님 하셨을 텐데, 법규가 구석진에서 나와가지고, 좀 떨어졌어. 물론 또 이게 2,600명 나온 것도 더 떨어질 뻔했는데 또 복수정답 인정하는 바람에 또 올라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한 2,000명에서 3,000명 사이 합격생이 나온다고 보면 돼요. 근데 학원을 다니시면 합격률은 훨씬 높죠. 학원은요, 뭐 저하고만 그런 게 아니라 학원을 다니시면 기본적으로 합격률은 절반은 됩니다. 근데 우리 학원은 올해 절반이 넘었어요. 수혜에 비해서 더 나왔어. 작년에. 그래서 올해 수강생들 실력이 좋았던 거죠. 저희가 가르치는 거 해마다 똑같이 가르쳤으니까. 근데 방금 전에 물어보니까 올해 합격률이 숫자에 비해서 더 많이 나와서 좀 걱정이 많이 했거든요. 문제 어려워서 걱정했는데 더 늘었다 그래서. 학원을 다니면 최소한 50% 되는 거죠. 다니다 보면 알아요. 저분 되겠구나. 내가 좀 위험하겠구나. 막 그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20대, 30대는 무조건 합격합니다. 20대, 30대가 떨어지는 이유는 딱 하나야. 학원을 제대로 못 나와가지고 바빠가지고 논이라고. 합격하고, 우리 시험은 가장 많이 합격하는 게 40대죠. 그 다음 많이 하는 게 50대. 50대가 이렇게 붙는 시험은 우리 시험뿐이 없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시험은 일단 40은 대하 우대 받는 시험입니다. 소장님을 하시려면 40은 먹어야 돼. 40 이하로 가면 소장님 안 됩니다. 왜냐면 이제 입주자 대표랑 서로 말을 통해야 되니까 40이 넘으셔야 돼요. 그래서 30대 때 따신 분들은 따갖고 바로 써먹기는 좀 그렇죠. 40대 때 따신 분들이 좀 써먹고, 그래서 50대 때 하신 분들도 많고, 그 다음에 현업에 계신 분들도 많고, 현업에 있으면서 오시는 분들도 많고,
50대 때 공부하기에는 회계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텐데 따겠다고 마음을 먹으시니까 잘 따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통계 보니까 40대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50대 합격생이 50대가 꽤 돼요. 20대는 준비를 잘 안 하니까 별거 없고. 근데 젊은 친구들은 되게 이제 왜 해요? 그러면 현직 격리로 근무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 소장님이 따오면 나도 소장 자리 준다 그래서 따로 왔다.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뉴타운에 계신 분들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돌아와서 따서 나가고 그러죠. 예전에는 30대 때 나가신 분도 계셨어요. 여성분이 이렇게 따가지고 그분 같은 경우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학원 들려서 아무 생각 없이 공부 시작했는데 바로 따가지고 또 바로 취업하시고 참 운이 좋으셨던 것 같아요. 처음에 근데 관리사 공부가 이게 모르고 그냥 시작하게 되는데 처음 시작해서 공부를 한 달에 보름만 하도 굉장히 사람들 부담스러워해요. 양도 많고 내용도 어렵고 회계 어렵습니다. 민법 어렵습니다. 회계 민법 둘 중에 둘 다 잘하면 무조건 합격하거든요. 시설은 그냥 들으시면 돼요. 시설은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들으면 다 됩니다. 근데 회계나 민법은요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해야 돼서 회계 민법을 다 잘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과락 많이 나오죠. 회계 과락 많이 나오죠. 부지기 16개를 못 맞춰가지고 과락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회계를 과락을 면하고 민법을 75점 이상 맞는 게 합격의 지름길이에요. 민법을 60점 맞으면 안 되고 75점 정도 맞아가지고 거기 6개를 회계에다 더해줘야 돼. 아니죠. 1차에 3과목이니까 평균 60이니까 꽈락이 있죠. 40이니까 꽈락은 한 과목당 40. 근데 회계 꽈락이 많이 나와요. 우리 작년에 우리 반장님 평균 점수가 거의 80이 넘어가면서 회계 꽈락으로 떨어지셨어. 근데 올해는 합격하셨죠. 그분은 그 회계가 딱 한 문제 때문에 1년을 허송세월 하신 거야. 올해 점수 잘 나왔을 겁니다. 뭐 작년에도 민법이 80 몇 점 나왔는데 올해도 더 나왔겠죠 뭐. 근데 또 열심히 여기 앉아가지고 강의 들었죠. 그래서 한 번에 붙어야 돼요. 한 번에 붙어야 되고 중간에 방황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책이나 강의는 저희가 최고입니다. 뭐 자랑해서 그런 게 아니라 책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속 써왔어요. 박물관책이 굉장히 많이 팔려요. 근데 요즘에는 트렌드가 학원에서 직접 공부하는 것도 많지만 동영상을 많이 하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싫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집 보면 동영상에 랜드스파란데 올라가는데 동영상은 잘 돼요. 동영상은 해마다 들어가는 것 같아. 해마다. 근데 그냥 오프라인은 사람들이 오가는 걸 너무 힘들어 하셔. 특히 하루 종일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 다니고 오셔가지고 다시 들으시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하셔가지고, 제 작년 같은 경우는 직장은 대치동이 그분이 직장은 대치동이에요. 대치동에서 여기까지 오는데도 얼마 걸립니까? 빨리 오면 1시간을 걸리는데 1시간. 집은 안양이야. 거기서 가는데 1시간이야. 저녁에 오는데 1시간 가는데 1시간. 그러고 다니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분께서 선생님 너무 힘들고 그 다음에 민법이 너무 이해가 안 돼서 학원을 좀 끊고 중단하고 집에서 혼자 복습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복습 공부 안 하실 텐데 그럼 그러지 말고 일단 학원 다음 달 5월달 개강할 때 일주일은 그냥 다니면서 고민을 해봐라. 내가 학원을 그만 다닐 건지 아니면은 집에서 고민하라 그래서 수강을 좀 미루고 학원을 일주일 다녔는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1, 2월, 3, 4월이 이해가 안 되던 게 5월 첫 주 딱 되는데 이해가 되더래. 또 들으니까. 아니 이해가 되더래. 그래서 계속 다녀가지고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셨어. 우수한 성적 합격하셨는데 학원을 다니세요. 특히 고용보험 되시는 분들은 고용보험 철저하게 활용하셔가지고 그거 절반씩 돌려주는 거 있죠. 80%짜리도 있고 어떤 건 100%짜리 있는 것 같던데 하여튼 그런 거 국가에서 공부하러 주는 돈 있지 않습니까? 눈먼 돈. 그 눈먼 돈을 철저하게 활용하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그거 활용하시면 큰 부담 없이 다닐 수 있죠. 그리고 1년 먼저 합격하는 게 기회비용도 크니까 한 퀴에 붙어야 돼. 한 퀴. 예? 2개월치로 돌아가잖아. 2개월에 한 번 진도가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기본 강의, 기초 2개월, 기본 2개월, 심화 2개월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학원을, 이론을 한 6개월을 들어요. 3번을 듣는 거잖아. 근데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특히 남자분들은 시설 같은 경우는 들으면 이해는 되니까 알겠대. 저는 시설이 어려울 것 같은데. 뭐 알겠대. 뭐 전기가 어떻고 뭐 다 알겠대. 다 알겠는데, 회계는 미쳐버립니다. 회계는 토요일 날 5시간 반씩 수업하시거든요. 앉혀놓고. 보강하시면 6시간, 7시간 수업하세요. 선생님께서. 그럼 수강생들이 그냥 미치는 거죠. 그냥 알아듣지도 못하는 계속, 우리 시 회계 문제 굉장히 어렵게 나와요. 계산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올해 계산 문제를 선생님이 많이 찍으셨다 그러더라고요. 민법은 법이라 그러면 그냥 외우는 줄 알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민법 하는데 막 이해를 하라 그러니까 더 미쳐버립니다. 그래서 민법 2달 할 때 보면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게 빠릅니까? 안 빠르죠? 선생님 말 빠르다고 계속 그래요. 내가 못 알아듣는 게 말이 빨라서 못 알아듣는다 생각해. 2달. 그 2달 지나면 쏘란 말 같다 그러고. 그 2번째 들으면요. 알아듣겠다는 느낌을 합니다. 근데 모의고사 보면 40점이야. 우리가 모의고사를 3월이나 4월 들면 보거든요. 개판입니다. 당연히 회계는 꽈라. 15개, 13개. 민법도 한 40점. 시설이 한 50점 이렇게 나와요. 그럼 사람들이 사색이 되죠. 학원을 막 3, 4개월 다녔는데 점수가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쭉 다니신 분들은 5월달 되면 완벽히 점수가 달라져요. 5월 민법 할 때 되면요. 제가 설명하고 있으면 이게 선생님 빨리 하자고 막 눈짓을 해요. 빨리 갑시다. 다 알아듣는다는 거야. 빨리 가자고. 이게 달라지는 게 벌써 이제 거만해지는 거죠. 이제 사람들이. 그 전까지 막 이러고 들었다가 이제 거만해지는 거죠. 그 반 변호사가 돼가는 분위기로. 점수도 확 나와요. 그때부터. 확 나오고 5월달에 점수가 안 나오면 그 다음에도 안 나옵니다. 되게 5월 되면 점수가 나와요. 그러면 자기가 합격에 자신이 생기니까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고 그럼 7, 8월달은 공부하지 말아도 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올해 시험 1차를 내년부터 분리 시행하니까 올해는 우리가 그 9월에 봤지만 내년에 이게 1차가 7월로 갈지 8월로 갈지 9월로 아무도 몰라요. 지금 예상으로는 7월로 간다는 말도 있고 아니다. 1차를 9월 달에 보고 뭐 2차를 11월 달에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러진 않을 것 같고 1차가 9월보다는 먼저 볼 것 같아요. 분위기상 지금. 그러면 1차 공부할 시간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줄어들어서 빨리 좀 시작하셔가지고 처음에 공부는 1차를 같이 하면서 1차를 빨리 끝내고 1차 공부할 때는 시험 볼 때까지는 2차는 학원만 다니면 돼요. 원래 1차가 관건이니까. 그리고 1차 시험 끝나고 나서 2차 복습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년은 아마 시험 문제 지금 예상하기는 어려워질 겁니다. 1, 2차를 분리 시행하는 이유가 뭐냐면 걔들이 그 입법 의대에서 밝혔듯이 그 공인중개사와 달라서요. 주택관리사는 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을 주는 시험이고 실제로 개업을 안 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근데 그 주택관리사는 이게 개업이나 취업하는 걸 전제로 깔고 들어가는 시험이에요. 취업을 안 하면은 이게 너무나 이게 의미가 없는 자격증이 보다니까 취업을 해야 되는데 현재 배출하는 사람에 비해서 취업자 이게 밀려있는 수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적게 뽑고 싶어 해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요. 1차 시험은 어려워지지 않을 것 같아. 1차는 비슷하게 될 것 같아. 그래서 1차 합격자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숫자를 보고 2차 수준을 결정하는 거죠. 1차 합격자가 많이 나오면은 2차를 어렵게 내고